제가 보통 이런 자리에 가면 3시간을 앞에서 떠드는데 20분을 주신다고 그래서 내려오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뭘 넣고 빼야 될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구성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스킵하면서 정리를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대학 얘기를 좀 더 하게 될 텐데, 저는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립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서 착수보고 때도 잠깐 나왔던 장표인데, 여하튼 대학 설립증식주의가 도입이 되면서 설립 4대 요건만 맞으면 대학이 다 인가가 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이런 것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문대학이 가면 갈수록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정말 어려워지겠다. 그 한 요인이 여기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학령 인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향후 10년 동안 26만 명이라고 하는 입학자원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전문대학 입학자원을 다 합쳐도 23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전문대학이 다 없어져도 입학자원이 부족한 현실이라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앞으로는 고졸 채용을 더 공공기관부터 시작을 해서 민간기관까지 확대를 해 나가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는 게 오히려 수월하다는 것이죠. 애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고3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아마 큰 트렌드로 앞으로 자리매김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대학 사회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아주 한편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한 위협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애들은 밖으로 많이 나가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애들은 적습니다. 더 큰 문제는 머리 좋은 애들이 나가고 머리 나쁜 애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자원의 역량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지배구조부터 시작해서 총장님의 리더십, 교수님의 역량, 직원 선생님들의 역량, 학생들의 역량일 텐데, 외국에서 들어온 애들은 머리 나쁜 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큰 우리 대학 사회의 위협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학들이 전문대학이 또 하나 특성화된 또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신입생을 잘 모집을 합니다. 그럼 대학들이 다 뺏겨가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대학은 더 힘들어져요. 어느 순간에는 폐과 대상이 돼버려요. 그게 현실입니다.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적절한 얘기로. 그 다음에 대체교육기관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됐습니다. 굳이 우리 대학처럼 오프라인에 이렇게 들어와서 교육을 안 받더라도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학점 관리만 하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얘기를 이따 정보화 얘기를 할 때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어렵다. 계속 어렵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스킵하겠습니다.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 중에 오른쪽에 보시면 투비에서 주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대학 쪽에 총장 직선제, 이게 이제 재작년부터 바람이 불었고 작년에 굉장히 심화가 됐었죠. 그래서 다 알고 계시죠? 예, 고개 끄떡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세요. 지금 힘드시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들으셔야 돼요. 여하튼 국립대학은 앞으로 그렇게 갈 건데 제가 최근에 언론기사에서 본 바로는 아직 공식적으로 대선에서 그 과제로 채택은 안 됐습니다만
야당 쪽에서는 국공립 통폐합을 주요 의제로 대선 공약 과제로 낸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우리도 인식을 하고 뭔가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들도 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2012년 5월 달에 37개 국립대학 대상으로 해서 교과부 상관하고 성과 효과 실현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당히 궁금을 했어요. 저 강원권을 보니까 신소재 IT, 의료융합, 에너지, 보건복지. 앞서서 전임 총장님께서도 잠깐 앞으로 유망 산업 쪽에 우리가 이제 학과를 만들고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의아했던 것은 뭐냐면 왜 강원권에 대학별 저 특성화 분야안이 나와 있는데 해양 쪽하고 관광 쪽이 빠져 있을까? 그 인프라 자원은 굉장한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대학별 특성화 분야 안에는 빠져 있어요. 이따 특성화할 때 한 번 더 짚겠지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학교 특성화 계획 해가지고 우리 대학에서 공시한 자료입니다. 근데 이 안에 해양수산 쪽하고 관광 쪽이 들어가 있어요. 특성화 전략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복선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하튼 저게 안 들어가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 성과 가산점에 대한 뭐 완화한다라는 부분, 그 내용이 있고요. 지금까지 국공립대학 통폐합은 국민의 정부 시절 때부터 이렇게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2천억이 더 넘게 지금 재원이 투자가 됐죠. 개인적으로 보면 저 통합의 효과가 있었느냐, 몇 점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빵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재부에서 국공립 통합 예산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현실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강원대학교 구조개혁안, 이거는 다른 대학들도 이 정도는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장표를 넣은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립대학들도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사립대학은 특성이 뭐냐면 같은 학교법인 안에 있는 4년제와 2년제가 통합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재정 지원은 없었어요. 국공립은 재정 지원을 했어도.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 성대, 숙대. 네임밸류로 따지면 우리 대학하고 비교해서 저들 대학이 못하는 대학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 정도는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울산대학교입니다. 설립자가 빵빵하죠. 대한민국에서 돈이 제일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재 3,000명 신입생 입학 정원이 20년 후에 37.5% 줄어든 1,875명으로 감축하겠다. 자기네들 스스로. 지금 울산대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문제 있는 대학이냐? 전혀 문제 없는 대학입니다. 그럼 이네들은 왜 저렇게 스스로 줄여갈까? 답은 하나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기업가 출신들이 있다 보니까 척수가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우리 대학의 여건 성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착수 보고할 때 잠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주에는 제가 문제 제기하는 수준에서 스킵을 하겠습니다. 지표를 보실 때 지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상호 연관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신입생 충원율 대한민국 1등입니다. 100%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신입생 경쟁률 96위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도 4대1 정도는 되니까. 그런데요.
봐줄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학생 충원율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앞에서 대학의 위기가 어디서 오고 있는지를 짚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앞으로 신입 학생을 이렇게 충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터인데 100명이 들어와서 왜 재학하는 애들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86.3%. 저게 이제 어떤 지표하고 연관이 되냐면 중도 탈락률하고 연관이 되죠. 애들을 모집하는데 그렇게 어려운데 왜 애들을 유지를 못할까? 그 원인은 뭘까? 우리 학과 단위로 몇 등급의 애들이 들어와서 어떤 교육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취업을 하는가? 이런 경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제가 단언컨대 우리 대학은 안 될 겁니다. 그 답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취업률에서 나옵니다. 그런 학생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취업률이 푹 떨어지는 거죠. 우리 대학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대학의 접근성이 열악해서? 아니면 학교 인프라 자체가 안 좋아서? 아니면 학생들의 수준이 낮아서? 또 있죠. 교수님들이 못 가르쳐서. 그런 걸 분석을 해서 찾아내야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거창한 비전 전략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표로 보면 문제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남들은요. 신입생 충원율이 100%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도 탈락률이 우리 대학보다 낮아. 그러면 재학하고 있는 애들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취업률을 보니까 오히려 그네들 대학이 높아. 우리 대학보다. 문제 심각하죠. 문제 심각합니다.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전인교양 확보율 굉장히 우수합니다. 61.5%면 저거는 우리 대학 수준에 요구하는 수치가 61%예요. 절대 수준이.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인프라가 우리 대학은 굉장히 좋아요. 보세요. 장학금도 많이 주죠. 등록금 싸죠. 전임 교원 교수님들 빵빵하게 있죠. 근데 왜 애들이 중도에 나갈까? 저는 계속 그 고민이지. 왜 취업은 또 안 될까? 취업이 안 돼서 애들이 나가나? 이런 고민이에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어느 구성원도 답을 못 내실 겁니다.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등급의 애들이 들어와서 어떤 교육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는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건양대학교입니다. 저 시골에 있는 건양대학교. 그네들 특성화되어 있어요. 취업하면 건양대학교예요. 4년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학점관리지수도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학점관리지수, 아까 이제 전임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대학은 학점을 A, B, C, D를 거의 그래도 정규분포 형태로 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기 대학 평가할 때 들어가는 지표입니다. 그래도 다 좋아, 그러니까. 등록금 절대 수준도 최고 수준이고요. 장학금 지급률도 굉장히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는 형편이고요. 기숙사 수용률도 저 정도면 엄청 좋은 거예요. 20%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들이 기숙사 수용률이. 근데 이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왜 우리는 이런 성과밖에 못 내고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이 돼야 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취업률 52.2%예요. 국공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전문대학이 생긴 이유는 애들 바로 취업시키려고 만든 설립 취지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졸업하는 애들의 반밖에 취업이 안 되니까. 전문대학에서 취업 얘기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가 어디예요? 영진전문대학이에요. 이런 게 특성화예요. 딴 게 특성화가 아니고요. 어느 대학이라고 딱 찍었을 때 이미지가 딱 떠오르면 그 대학은 특성화가 돼 있는 대학이고요. 굳이 교수님들이 고등학교 쫓아다니면서 우리 대학 오라고 홍보 안 하셔도 애들이 알아서 옵니다.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 계속 운전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이미지가 뭐지? 공립대학 또 뭐가 있을까? 지금까지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 대학의 포지션입니다. 내가 좋든 싫든 제3자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누가? 교과부가.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서명석이가 왜 이 앞자리에 서 있냐면 2009년도부터 교과부에서 구조개혁 사업을 위탁받아가지고 제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개 대학을 컨설팅을 지원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마도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하고 저를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오픈을 한 겁니다. 우리 대학의 인프라 정도면요. 교육 역량 강화사 5년 했다고 현수막 이렇게 붙일 때가 아니에요. 다 들어가야 돼요. WCC, 링크, 말할 것 없이. 이 정도 인프라 자원이면 대한민국에서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대부분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다 학생들 탓을 해요. 우리 학생들은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과가 나올 수가 없어. 과연 학생들의 수준 때문일까요? 교수님의 문제는 없을까요? 그런데도 교수님이 잘 가르쳐서 내보내주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인데 제가 대부분 물어보면 구성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학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하면 아마 100에 100명은 학생이라고 적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학의 고객은요, 단언컨대 산업체입니다. 산업체가 요구하는 교과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교과과정에 맞는 교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고, 그것을 애들이 선택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취업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딱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얘기 드리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것 같았어요. 특성화 얘기하고 정보화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산학협력 얘기를 할 거예요. 다른 대학 가면 제가 국제화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국제화 얘기까지 거시적으로 하게 되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국제화 얘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화입니다. 보통 이제 특성화를 개념적으로 보면 수집적 특성화, 수평적 특성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공시자료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특성화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학과 분석을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차 안에서. 여기에서는 우리 대학을 특성화시키는데 해양수산 쪽하고 관광 쪽을 딱 전략적으로 찍었습니다. 이게 이제 2011이라고 돼 있어서 언제 만든 자료인지 2011년 건지 그 이전에 만든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과가 전혀 다른 과가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별로 입학 경쟁률, 그러니까 애들이 어느 과를 선호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들이 중간에 탈락 안 하고 계속 잘 다니느냐. 그 다음에 걔네들이 나중에 취업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 딱 세 가지 지표를 엔드 조건으로 해서 분석을 했더니 해양수산하고 관광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동차학과하고 정보통신학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오히려 해양수산 쪽하고 관광과는 중도 탈락률이 높아서 오히려 특성화해서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목표를 세워놨는데 방향은 실제 운영은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표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특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평준화 교육이 됐으니까 공대하면 한양대, 미대하면 홍대. 이해하셨죠? 이게 뭐냐면 수직적 특성화. 그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그래서 한양대가 말레이시아인가요? 공학 교육과정을 가지고 수출을 했습니다. 인바운드가 아니라 아웃바운드. 말레이시아. 땅은 그 나라에서 내놓고 기업체에서 건물을 줘주고 한양대에서 한 것은 교육과정과 교수님. 그리고 나서 받는 돈이 연간 60억 불. 저는 이게 국제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국제화 얘기를 하면 외국인 교수를 몇 명 데려다 영어로 갖다가 몇 시간을 강의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국제화 지수를 따졌거든요.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입학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웃바운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육과정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그때 돼서 뭘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게 특성화예요. 우리 대학은 뭘 가지고 가서 수출을 할 거냐고. 수평적 특성화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한동대학교 사례를 많이 드는데 이 친구들은 여하튼 어느 학과를 떠나서 졸업한 애들이 영어를 다 잘해요. 회화가 돼요. 이걸 산업체에서 다 인정을 해요. 그게 수평적 특성화예요. 우리 대학은 그게 고민이라고. 산학협력. 산학협력이 제대로 되려면 정말 마인드를 확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고객은 산업체다. 산업체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인력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우리가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도립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공립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온전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그 제일 잘하는 데 보세요. 영진전문대학. 들어보셨죠? 영진전문대학은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주문식 교육을 했던 데가 바로 영진전문대학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탑. 우리는 국자화 얘기는 아까 그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고요. 정보화 얘기를 할 겁니다. 무려 1997년도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피터 드러크가 포브스지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현재 캠퍼스는 아마 유적지화될 것이다. 안 온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 오프라인에 와서 안 배운다고요. 그럼 건물도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교지도 필요 없을 거고. 실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튠즈U에 들어가면 외국 대학 교수님들 영어로 한 강의 내용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어요. 물론 영어가 돼야 돼요. 영어만 되면 들으실 수 있어요. 아까 전임 총장님께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 강의를 오픈을 하자. 공개를 하자. 저 대찬성입니다. 자연스럽게 평가 일어납니다. 심지어요, 카이스트 교수님들은요, 하버드 의대나 MIT에 계신 교수님들이 평가를 해줘요. 국내 대학 교수들끼리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카이스트 교수님들은 저 MIT에서 평가를 해주신다고요. 같은 레벨에 있는 교수님들. 그 선암표 총장님이 그렇게 변화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서울대 교수님보다 역량이 훨씬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대학 평가에서도 앞순위로 쑥 올라갔잖아요. 그게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러닝하고 저기에 들어가도 대학 강의 들을 수 있고요. 저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저기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위키피디아가 저게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연구를 해서 사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집단지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만들어서 지식을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저런 엄청난 백과사전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얘기할 때 정보화라고 하면 기껏해야 ERP, 우리 학내에서 인사관리 시스템, 급여 시스템, 회계 시스템, 구매 이렇게 전사나 한 정도를 정보화라고 하는데 그런 시대가 이미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스마트 캠퍼스 그런 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서울여대하고 이남식 총장이 전주대 계실 때에 학생들한테 스마트폰을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에 출석을 하냐 안 하느냐까지 관리를 했어요. 스마트폰으로. 과제 주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그런데 돈이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SK텔레콤이나 KT하고 단체 협약을 합니다. 그럼 걔네들이 기계랑 뭐 기지국 설치하는 거랑 다 공짜로 해줘요. 그 돈 안 들이고 생생 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평가 인증 받은 대학들을 보니까 우리 국립대학들 중에 경상도권에 저 2개하고 충청도권 2개 받았어요. 역량 강화 사업 지금까지 5년 동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거를 평가 인증을 내년 초까지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2014년도부터는 아예 재정지원 사업 참여 자체가 안 돼요. 내년까지는 무조건 하고 받아내야 되죠. 근데 지금 보세요. 4개밖에 없잖아요. 제가 감히 많은 숙제를 던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에서 근무를 안 하고 외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민감한 얘기들을 드린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해나갈 때 제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